안녕하세요. 솔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려서 산출을 해봤는데요. 이번 시간엔 산출 근거를 만들어서 산출해 보겠습니다. 이 산출 근거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출 근거 만들기 시작합니다. 공사관리 클릭하고요. 바닥 천장 산출 395죠. 클릭 해봅니다. 엔터 치고 여기 찍어봅니다. 그리고 여기 전기 쪽도요. 전기 설비 산출 385 클릭 엔터 찍어보겠습니다. 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 설비 산출 클릭 엔터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이 저희 레이어고요. 이게 결과입니다. 네, 빨간색 두 개죠. 두 개의 실이 있다는 뜻입니다. 전기를 보면 노란색이 4.8 이거의 값입니다. 이 노란색이잖아요. 초록색이 3 여기서 여기까지 3m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이 4.8 이 길이고요. 이 길이는 4.515m라는 뜻입니다. 오른쪽은 레이어 번호라는 뜻이고요. 이건 결과입니다. 자, 설비는 조금 플러스가 더 있죠. 이렇게 토막이 있다는 얘기죠. 0.89 이렇게 더해서 이게 결과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산출 근거고 산출 결과입니다. 대보면 15mm, 25mm, 32m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어만 조금만 다르지 산출 근거를 만드는 방법은 건축설비 전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걸 읽는 게 아니고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이걸 읽는 방법도 있지만 이 산출 근거를 읽는 것이 정석이라는 것입니다. 왜? 만들지 않으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적산 프로그램 열고 클릭해 볼게요. 건축을 열고요. 마감을 열고 바닥을 열고 침실 바닥 여기 있잖아요. 1번이요. 예. 캐드 레이어 산출 여기를 클릭 엔터입니다. 두 개가 왔죠. 자, 두 번째 설비도 해볼까요? 캐드 레이어 산출 설비 여기입니다. 클릭 엔터입니다. 다음에 캐드 레이어 산출 전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클릭 어떻습니까? 읽어온다는 것은 같은데요. 먼저 읽은 거는 캐드의 객체를 읽은 것이고요. 그림을 읽은 것이고 이것은 객체를 읽어서 글씨를 읽은 것입니다. 이 글씨를 산출 근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시면 조금 더 고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글씨든 그림이든 이곳에 이것을 적산 정보라고 하는데요. 산출 목록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목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건축부터 해볼까요? 바닥에 침실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친밀 바닥에 요 판네리팅 바닥이라는 요 내용을 이쪽에다 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CAD 속성 복사라는 기능입니다. 클릭하면 화면이 바뀝니다. 내가 선택하는 곳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CAD 내용 보기를 클릭하고 이렇게 선택해 보면 조금 키워볼게요. 오른쪽 노란 쪽이 이게 정보인데요. 이게 적산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정보화 도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클릭할 때마다 이게 어딘지 무엇인지 정보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기 쪽도 보겠습니다. 전기 파일을 열고요. 여기 있죠. 전등을 열고 CAD에서 속성 복사 클릭하면 엔터. 이 내용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이건 두 가닥이네, 이게 세 가닥이네, 네 가닥, 다섯 가닥. 정보화 도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죠. 기계 설비도 한번 볼까요? 기계 설비 클릭. 자, CAD에 속성 복사 클릭 엔터. 도면이 갑자기 이제 정보화 도면으로 변경돼서 클릭할 때마다 15mm, 여기는 25mm다.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정보화 도면이라고 하면 CAD 객체마다 무슨 산출 목록으로 작성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 개를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클릭, 건축도 보고, 전기도 보고, 설비도 보자고요. 네. 침실 바닥, 전기 막 보이시죠? 클릭할 때마다 이게 정보화 도면의 좋은 점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이번엔 산출 근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사관리에 바닥 천장 산출 클릭, 엔터해서 읽어봅니다. 아까는 답만 있었는데 이제 정보화 도면의 내용, 적산, 산출 목록이 찍힙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요 글씨가 여기 보면 요 글씨죠. 이제 고급 정보가 작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도 볼까요? 전기 설비 산출 클릭해서 보면 겉은 표시 안 나지만 이렇게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설비도 마찬가지죠. 클릭, 엔터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거죠. 먼저 거는 이 노란 쪽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정보도면이 아닙니다. 단순한 길이만 있습니다. 아래쪽은요, 정보화 도면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안다는 것이죠. 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87 클릭, 먼저 거는 정보 도면이 아니고 이번 것은 정보화 도면이라는 뜻입니다. 물량 검증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죠? 네, 이런 과정을 이해하면
건축설비 전기, 정보화 도면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지워볼게요. 지워보겠습니다. 그런데 건축은 이게 화장실이 이거 같은 번호일 리가 없잖아요. 건축을 볼까요? 바닥에 화장실 바닥은 4번입니다. 4번이라는 것은 클릭을 하고요. 4에 엔터 치면 화장실 바닥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정보 도면에서 CAD 속성 복사를 누르고 클릭 엔터 쳐야 비로소 보시면 침실 바닥, 화장실 바닥 다르죠. 이렇게. 네. 이게 정보 도면의 결과입니다. 이제 산출 근거가 바닥 천장에 보면 아까하고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돼서 빨간색은 1번 침실이고요. 여기는 뭡니까? 화장실 바닥입니다. 진정한 정보 도면이고요. 이 정보 도면의 좋은 점은요. 이름 알 수가 없는데요. 도면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안다는 것만 해도 시공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네. 적산의 오류를 방지해 주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겠지요. 네. 이것도 이거 말고 정보도면 내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전기 설비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같은 것을 계속 더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이런 점은 있습니다. 전기적산에 여기 어디 있을 건데요. 번호 법례 작성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클릭 엔터. 전기는 이런 기능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선보다는 기구 때문인데요. 아직 기구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자, 기구 설명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전기에서 기구가 있잖아요. 형광등 해볼게요. 형광등이 3001번입니다. 이게 3001 하면 형광등으로 인식한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나씩 해도 되고요. QAY로 클릭해서 한꺼번에 딱 누르면 형광등을 딱 선택해 주니까 이때 3001 하면 형광등을 인식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보도면 다시 한번 해봐야죠. 전기에서 CAD 속성 복사 클릭하면 이제 산출 근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볼까요? 클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늘어나는 거죠. 요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림으로 볼까요? 전기에서 번호 법례 작성 클릭하면 드디어 기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구가 보이죠. 이 점만 다릅니다. 전기는 심볼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네, 정보가 되면 건축전기 설비 한꺼번에 이해되셨다면 참 좋겠습니다. 왜 제가 굳이 세 가지 같이 하냐면 조금 있으면 나중에 갈리게 되는데요. 베이스 그 기본이 같다는 뜻입니다. 기본을 이해하면 발전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